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모기지 금리고요. 두 번째는 낮은 주택 재고, 세 번째 그로 인한 거래량 급감, 네 번째는 주택 가격 상승입니다. 한마디로 높은 모기지 금리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 재고가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급감하고 주택 가격이 상승한 국면인데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가격이 상승한 부분만 보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미부동산 중개인협회가 기존 주택 판매 업데이트 했죠. 12월 달 기준으로 전월비 마이너스 1% 감소했고요. 378만 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이 0.3% 증가를 봤는데 상당히 안 좋게 나온 것이죠. 1년 전보다도 6.2%나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위치가 28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기존 주택 판매는 보시면 하반기 계속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달 소폭 반등하는 모습, 증가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는데 다시 12월 달 들어서면서 재차 감소세로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의 레벨이 직전월 10월 달에 기록했던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갈아치운 것이죠. 지금 거의 30년 가깝게 이 정도로 거래량이 크게 준 사례가 없을 정도까지 떨어진 위치입니다.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기존 주택이 차지하는 규모가 많게는 90%입니다. 신규 주택 해봐야 10% 수준에 남짓 불과하니까 대부분 부동산 시장을 기존 주택이 좌지우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기존 주택 거래량이 그렇게 급감을 하다 보니 신규 주택 위주로 일부 거래되는 그런 형국인데, 이런 모습이 지금 왜곡된 시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의 가격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전월비 1.2% 하락을 했고, 그렇지만 전년비로 봤을 때는 4.4%나 상승을 한 구간입니다. 38만 2,600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6개월 연속해서 YOY로 봤을 때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격을 보실 때 거래량이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의 가격이라는 거,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주택 위주로 거래가 일부 이루어지다 보니 그 가격 자체가 좀 왜곡돼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번 12월 달 특징으로는 기존 주택 재고가 급감을 했습니다. 전월비 11.5%나 빠르게 감소를 했는데 100만 채로 잡혔습니다. 이것을 현재 속도로 판매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2개월이 걸리는 속도고요. 지금 수준이 매우 낮은 레벨입니다. 물론 23년 상반기에 20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지고 반등을 하다 재차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존 주택 재고가 이렇게까지 떨어져 있던 사례가 없어요. 이 평균 레벨이 한 6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만 보면 기존 주택 재고가 이렇게 낮기 때문에 현재 집을 팔고 다른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대체할 만한 주택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래를 안 하는 것이죠. 참고로 신규 주택 재고를 보시게 되면 이번 주 25일 날 새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것이긴 한데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9.2입니다. 아까 3.2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신규 주택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거래를 주도하고 있지만 전체 부동산 시장에서 신규 주택 규모는 극히 일부다. 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기존 주택 가격이 YOY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구간을 거래량이 급감해서 일어난 배경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미국의 주택 부동산 시장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낮은 주택 재고, 이 특징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재고가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택 구매가 반드시 필요했던 필수 수요자들은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신규 주택 시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신규 주택의 중간값 보시면 그래도 조금 떨어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평균 가격도 비슷하게 하락 구간에 있습니다. 주택 부동산 심리, 주택 시장 지수가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여전히 낮은 레벨이죠. 지금의 위치를 놓고 봤을 때 아직도 여기입니다. 실업률과의 시차가 17개월 정도 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할 만한
그런 주택 부동산 시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그때 모기 신청이 급증했던 부분도 결국에는 재융자 신청이 는 것이지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비중은 1년 전보다 더 낮아졌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었죠. 따라서 24년 모기지 금리가 내려오는 가운데 우리가 전망해 볼 수 있는 주택 시장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은 정상적인 거래량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지금 저금리 모기지 혜택을 받아오면서 락인 효과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 차익을 실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시장입니다. 주택가격이 올라도 그동안 낮은 모기지의 혜택을 받아온 것 때문에 주택가격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하는 시장이라면 그건 시장에서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제대로 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받쳐주니 반등하니 경기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죠. 그러면서 결국 가계 순자산 증가로 경기 침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까지 이어지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으로 며칠 전에 올린 영상이 있습니다.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논리가 반대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흔들리는 모멘텀이 약하게라도 생기게 되면 경기 전반에 빠르게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저히 낮은 재고량이 모기지 금리가 낮아짐으로 인한 매물 등록이 확대되면서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24년 금리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결국 모기지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만약에 경기 침체 위험의 증가로 시장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모기지가 낮아지면 결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가 가시화되는, 뭔가 악순환의 강도가 더 세지는 그런 상황으로 맞물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가격 또한 공급 요인으로 꺾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부동산 가격이 반등을 해서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닥난 재고가 일정 부분 매물 등록이 확대될 것이고,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요인으로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 부분이 금리 하락 구간에 맞물려서 생길 것인데, 이 금리 하락, 시장금리의 하락이 혹시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크게 확대될 요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 흔들리는 모멘텀이 약하게라도 생기게 된다면 시장의 충격이 확대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시건대 1월 소비심리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심리가 지지난달부터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12월 확정치인데 13%나 올랐고요. 1월달 예비치도 마찬가지로 또 13%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레벨은 2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한 78.8이고요. 22년 6월 이후에 거의 지금 바닥을 찍고 60%가량 반등한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역사적인 평균보다 대략 한 7% 정도 낮은 레벨이니까 사실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세부적으로 다 뜯어봐도 전반적인 부분에서 모두 골고루 상승을 했는데 전 연령대, 전 소득층, 교육, 지역 상관없이 골고루 개선되는 게 특징적으로 잡혔습니다. 한마디로 뚜렷한 소비 심리의 회복이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미시건대 조사팀은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일단락되었다는 확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했고, 또 하나 소득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녹아 들어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소비심리 상당히 좋아졌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낮아졌습니다. 12월 달 어느 정도 떨어진 이후에 지금 1월 달도 현저히 낮아졌는데 2.9까지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현재 수치는 보시게 되면 20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평균 레벨에 들어선 것이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8을 기록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발된 이후 레벨의 가장 낮은 범위까지 떨어진 것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빠르게 안정적으로 잡히는 것으로 미시건대는 조사가 됐지만 사실 채권 시장에서 결국 채권 가격에 반영된 기대 인플레이는 사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에 보였던 1월 8일자 기준이 2.19였는데 1월 19일자 기준으로 2.3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시시각각 그때그때 물가 연동 부채를 통한 기대 인플레이션의 수익률을 스프레드 차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뚜렷하게 하락세를 보였지만 채권 시장에서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좀 우려스러운 그런 데이터도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미국채 해외 보유, 대부분 각국 중앙은행들이 되겠죠. 현황을 좀 살펴보면 MOM으로 2,434억 달러가 늘어서 3.2% 증가했습니다. YOY로는 5,530억 달러, 7.6%나 증가를 해서 지금 보시면 7조 8,084억 달러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 글로벌 외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현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고점을 갈아치웠고요. 대부분 중앙은행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보유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미국채 보유량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을 했고 사실 이 구간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 내다 파는 중앙은행들이라고 하면서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뽑아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더 이상 외국인들이 미국채 안 사준다고 엉뚱한 정보를 뿌렸던 게 사실 몇 달 되지 않았죠. 이때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 가지고 제가 영상도 많이 올렸었는데요. 어찌됐든 이번 11월 달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간 때 미국채 사지 않는다라고 자극적인 주장을 하셨던 분들 왜 침소봉대에서 정보를 왜곡했나 좀 짚어봤더니 요즘 코인 쪽 정보를 많이 다루시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 일단 미국채나 달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그쪽 분들이 많으시죠. 어찌됐든 일단 연준의 QT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상호은행들의 예금 감소가 그렇게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점 게다가 외국인들이 여전히 강달러로 인해서 자국통화 방어 목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록을 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7조 8천억가량의 지금 보유 물량 중에 장기채 관련돼서는 3조 4천억 달러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 매도하는 것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17년도부터 중국은 미국채를 팔았고요. 중기적으로는 21년부터 계속 보유 잔액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19년 2월 달 좀 피크를 찍었고 이때가 1조 1,300억 달러 수준이죠. 현재 7,820억 달러니까 31%나 감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보시면 영국이죠. 7,16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고 이제 역전되는 상황이 얼마 남지 않았죠.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채를 줄이고 있는데 이 정도 속도 지금 대략 2년인가요? 3년 만에 31% 줄였잖아요. 이 정도 속도면 대략 8년 정도 지나면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는 사라지게 됩니다. 제로가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국이 보유 비중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아무런 이슈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사실 큰 파급 효과,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어렵다는 일본도 지금 재유입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진행이 되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1년 11월 1조 3,255억 달러를 피크로 아웃을 하고 있는데 국채 보유가 급격히 감소를 했죠. 그러면서 22년 10월 달 1조 644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단기 저점을 기록 후 현재까지 631억 달러 순증을 보이면서 재유입을 하고 있고 현재는 1조 1275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역시 중국과 영국이 결국엔 영국이 중국을 앞지르는 이 차이죠. 658억 달러 수준밖에 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의 미국채 보유는 이제 3위로 밀려나는 게 이제 수순으로 보입니다. 말이 나와서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사실 중국하고 미국의 달러 패권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사실 작년 초반만 해도 그런 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죠. 위안화 패권이라든지 페트로 위안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실현 가능성 현저히 낮다고 잘라뗐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국이 달러의 권위에 도전을 하려면 달러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일본 모든 지금 통화 스왑을 체결한 5개 주요 국가들하고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통화 스왑 관련해서 좀 깊게 고민을 해보시면 왜 달러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지 그 정답을 거기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달러 시스템이 그냥 그대로 더 확대가 되는 게 달러 스와프예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3년 11월 기준으로 보유 비중이 일본이 14%고요. 중국은 10, 영국은 9%입니다. 이번 달 11월이죠.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MOM으로 변화율을 좀 살펴보면 특이점으로는 중국도 소폭 늘린 부분 좀 확인이 되고, 노르웨이가 좀 많이 줄인 부분이 있죠. 6.3% 줄였고요. 캐나다가 14%나 늘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프랑스도 10%나 증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채를 늘리고 있는 추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YOY로 보시게 되면 일본이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4.2%나 늘어났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중국은 10% 감소, 영국은 13% 증가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캐나다 보세요. 40%나 늘었습니다. 엄청난 증가율이라고 볼 수가 있고, 프랑스도 27%나 늘었죠. 기타 국가들 10% 늘었고, 전체적으로 한 7.6% 증가를 했고, 증가한 평균이 대략 한 10% 정도 됩니다. 꾸준히 미국채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게다가 미국채를 줄인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중국, 사우디, 브라질을 꼽을 수가 있는데, 실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감소에 그쳤죠. 심지어 사우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증가하는 것으로 5.5% 잡혔습니다. 네, 이 차트도 나머지 국가들입니다.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있는데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22년 11월 달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년 8월 이후 중국이 미국채를 파는 이런 비중을 많은 나라들이 다 모두 커버하고 오히려 상회해서 지금 실제 최고치를 갈아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언급되지 않았던 나머지 기타들 모두 다 합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MOM으로 2% 증가하고요. YY도 10%나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1조 3,776억 달러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게다가 24년은 미국채 보유량이 계속 더 늘어날 전망이죠. 향후 금리 하락으로 인한 달러 약세가 전망되기 때문에 그렇고, 이 얘기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시장 개입이 어느 정도 축소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채 수요가 실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제가 가끔 미국 국채 입찰 결과를 말씀드릴 때 간접 입찰자, 해외 수요라고 말씀드린 그 수요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때 나타났던 22년에 나타났던 미국채 보유 잔액을 축소하는 흐름, 이때 미국채를 많이 판다, 미국채를 사는 국가가 없다라고 호들갑을 떨었던 이때는 글쎄요,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나타난 그런 자국 통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지, 실제 미국채를 파는 매력도가 떨어져서 팔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좀 거리가 있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다시 나타날까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여기 이제 유럽하고 일본하고 독일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경기가 더 안 좋잖아요. 주요 국가들이 경기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경기 침체라고 봐도 무방할 나라들이 더러 있습니다. 미국보다 선행해서 금리를 내릴 수 없어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선진국 대비 높은 수익률을 주는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면 증가했지 떨어질 여지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오늘 기존주택 판매와 관련된 부분하고 미시간 기대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미국채 해외 보유 물량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